자, 그러면 이번에는 꿈의 다양한 상징 기법 중에 왜곡에 대해서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꿈의 작업은 현실의 사고처럼 논리적이나 사실적이지 않고 상징적이고 왜곡되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곡하면은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꿈은 소망에 표현했을 적에 현실에서는 힘센 아이한테 두들겨 맞는 학생이 꿈속에서는 힘센 아이를 갖다가 두들겨 패주는 꿈을 꾸죠. 어찌 보면은 그러한 소망의 표현인데 좀 비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이트가 말하기를 이러한 잠재적인 억압 충동이 꿈으로 상징화되고 검열화되면서 왜곡돼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꿈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고 우리의 대부분의 꿈에서도 왜곡에 좀 비틀어서 나오는 건 있죠. 바로는 안 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프로이트의 그 나오는 사례를 그대로 인용을 해봤습니다. 인용인데 하나 보시면 왜곡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뭐 여기 보면은 그래도 좀 그럴싸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모자를 쓴 장교가 길에서 그녀를 쫓아왔다. 마구 도망쳐 계단을 뛰어올라갔으나 쫓아오고 있었다. 급히 문을 잠가버렸다. 장교가 밖에서 기다렸다. 보니까 밖에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요즘 나오는 갑하고 을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여기서 장교가 그녀에게 애원하는 식으로 나오죠. 장교가 들어오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거절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설명이 나오죠. 여기 사랑하는 여성과 하룻밤은 남성이 있었다. 아기를 갖기를 원했으나 남자는 이제 사정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여자가 오히려 이렇게 애원하는 쪽이었는데 꿈을 꾼 쪽에서는 어찌 됩니까? 오히려 여자가 남자하고 같이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남자가 성행위의 완료를 피했죠. 그런데 꿈속에서는 남자가 사정하는 거로 이제 그렇게 왜곡돼서 나왔다는 거죠. 왜곡돼서. 저도 이러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 사례입니다. 제 사례인데 저도 이런 꿈을 꿨어요. 여자가 성행위 하자는 것을 성병에 걸린다고 회피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대로 하자면은 여자로 된 상대방이 뭘 하자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거절하는 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제가 이제 어떤 뭐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꿈의 몽에 대한 강의를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날 밤에 보내놓고 꿈을 꿨습니다. 꿈에 여자가 이렇게 하자는 걸 성행위를 걱정한다고 제 자신이 물리치는 꿈을 꿨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찌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계약을 하자는 걸 제 자신이 거절하는 일로 실현이 돼야만 되는데 현실에서는 희한하게 좀 반대가 돼요. 여기 보면은 저는 이제 이런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여자가 성행위 하자고 하는데 성병에 걸릴 것을 걱정해서 거절하고 있어요. 이어 그녀를 갖다가 올려놓고 내가 원할지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거절되는, 그래서 현실에서는 다음에
저는 이런 답변을 받게 되죠. 반대로 관심 가져서 고마운데 현재로는 계획이 없다. 오히려 왜곡돼서 나타나죠. 여기 지금 이제 왜곡돼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계약을 갖다가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꿈속에서는 필자가 거절한, 제 자신이 거절한 거로 돼 있어요. 이어 필자가 원할 때 하고자 했는데 현실에서는 왜곡되게 실이 추후에 기회가 닿으면 고려해 보겠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왜곡돼서 이루어진다. 또 이 왜곡하고 또 비슷한 게 또 반대와 역전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꿈은 반대가 아니고 상징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좀 신비하게도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반대로 일어나는, 역전적으로 일어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꿈, 원래 이런 꿈을 꾸면은 사실은 안 좋습니다. 이런 집안이나 가게의 물건을 도둑맞는 꿈을 꾸면 재물이 나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아내가 바람나든지 이렇게 안 좋은 일로 실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번 보십시오. 도둑맞은 꿈을 꿀 때마다 친구의 심술이가 깨지고 가방을 잃어버린다든지 다른 친구가 소매치기할 일로 실현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집안의 물건을 도둑맞는 꿈을 꿀 때마다 이 사람은 자기는 아니지만 친한 친구의 승용차 유리가 깨졌다. 가방을 잃어버렸다. 소매치기 당했다. 그러니까 결국 도둑맞은 꿈은 안 좋은 거죠. 이게 정상인데 뭐 도둑맞는 꿈이 사실은 이제 이렇습니다. 원래는 이런데 도둑맞는 꿈은 자신의 소중한 재물이나 권리, 이권 등을 잃게 되는 걸 예지하는 걸 사실 알 수 있다. 즉 꿈은 반대가 아니라 상징에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 꿈에서 이런 예가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이제 이런 주장을 중국의 진사원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예를 들고 있는데 뭐 사례에 이제 그런 예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진사원은 그 몽점 일지에서 이렇게 변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특이한 경우에 극한 반대를 이루는 경우가 있다. 꿈을 꾼 사람이 어떤 처한 상황에 따라서 반대 해석이 나오는 그 극한 반대를 이루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 반어법이라고 국어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하도 기가 막히면은 반대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 이 말을 언제 합니까? 하도 기가 막힐 적에 참 체념적으로 반대로 참 잘한다. 이 잘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교실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다 도망가고 정원 한 30명에 3명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선생님이 3명 앉아 있는 거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참 잘한다. 엄청 많이 왔구나. 엄청 많이 남아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반대의 이러한 언어적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꿈에서도 어찌 보면은 좀 꿈은 반대는 아닌데 뭐 사례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사례에 반대가 아닌데 신기한에게 꿈에서 엉엉 울었는데 기쁜 일이 생겼다. 꿈에 선생님 만나서 반가워했는데 그 선생님한테 오히려 꾸지람을 들었다. 이렇게 좀
그 반대의 극에 이르는 쪽으로 실현된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일상에서도 정하면은 극에 이르죠. 정중동. 그러니까 극에 팽이를 갖다가 빨리 이렇게 세게 치면은 팽이가 막 돌다가 초고속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반대로 팽이가 죽으려고 할 적에 제일 빙글빙글하면서 움직이 제일 큽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반대의 극에 이렇게 또 저거로 볼 수 있죠. 우리가 슬프면은 눈물 흘리죠. 근데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너무 기뻐도 또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그 극과 극이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꿈에서도 좀 묘하게도 좀 그렇게 좀 전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조금 일반적인 데서 벗어나는데 도둑에게 집이 털리는 꿈을 꿨는데 실제로는 복권의 소나타에 당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대는 아닌데 어떻게 도둑의 집이 털려서 재물이 없어지니까 재물이 들어오는 일로 그렇게 좀 극과 극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런 그 조금 어떻게 여태까지 제 설명하고 조금 다르게 되는 것 같은데 집이 털리는 꿈은 이게 안 좋은 꿈인데 근데 어떻게 묘하게도 이러한 역으로 재물으로 실현되는 사례가 이렇게 뭐 보고된다고 할까요? 그런 사례가 역전이라고 할까? 재물이 나가야 되는데 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자, 역시 또 비슷한 예로 이런 역전의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돈을 훔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돈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역으로 이제 현실에서 돈을 도둑 맞게 되니까 꿈에서 대리만족을 취하냐고 돈을 미리 가져오는 거로 이루어지죠. 조금 참 보겠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꿈을 꿨는데 돈이 생겼어요. 또 역전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돈을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돈을 갖다가 보너스를 받았다. 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갑을 도둑맞는 꿈을 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꿈에서는 나갔는데 현실에서는 포커 게임에서 돈을 따더라. 그래서 이런 역전적인 사례가 좀 많이 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우리 국어의 반어법적인 표현, 또 극과 극은 통한다는 표현, 그래서 현실에서 나가기 때문에 꿈에서는 그 반대의 일로 갔다가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꿈은 반대는 아닌데 희한하게 이렇게 역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일상적인 그런 사례에서 벗어나서, 근데 이러한 사례를 빼면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가방을 잃어버리는 꿈하면 안 좋게 실현되거나 그러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역전이라고 그럴까, 좀 이렇게 역전의 사례로, 근데 진사원도 극한 반대를 이루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꿈을 꾼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뭐 이런 쪽에서 좀 반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뭐 자살골을 갖다가 먹는 꿈을 꿨는데 현실에서는 골을 넣었다, 뭐 이러한 사례가 또 있고 그러거든요. 꿈속에서 축구를 하는데 자살골을 갖다가 먹었어요, 꿈속에서. 그런데 현실에서는 바로 골을 갖다가 넣는 일로 실현된, 이것도 극한 역전의 상황이죠. 극과 극으로 가서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꿈의 상징 기법에 압축과 합성화, 생략이 있습니다. 꿈은 이렇게 압축되고 합성화되고 생략된다. 어찌 보면은 간결하게 하나의 장면으로 보여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어찌 보면은 이제 태몽표상인데요. 태몽에서 한 장면으로서 일생을 갖다가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성화, 생략.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사자의 몸과 인간의 머리 갖고 있는 스핑크스. 이거 보면은 서로 다른 두 동물이나 식물, 사물이 결합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 함축되고 결합해서 합성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압축되고 합성화. 예를 보면 더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이러한 꿈의 암시적인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인 기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합성으로 상으로 정의된 꿈은 상징적인 미래의지 꿈으로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암시적인 의도를 갖다가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인 기법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죠. 여기 소나무 가지에 무궁화꽃이 피어 있는 꿈이다. 그러면은 소나무 가지로 상징된 어떤 유부남의 무궁화꽃으로 된 어떤 술집 마담이 이렇게 같이 관련을 맺고 있는 걸. 그래서 두 사람이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다. 얼마나 꿈이 절묘합니까? 소나무 가지는 어떤 유부남, 능력 있는 유부남이고 무궁화꽃은 술집의 마담. 그러니까 소나무 가지에 무궁화꽃이 폈으니까 무궁화꽃이 소나무 가지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걸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그 술집의 마담은 무궁화꽃과 유사한 성품이거나 유사한 특징을 지녔을 겁니다. 여기에 매화꽃이 될 수도 있고 개나리꽃이 될 수도 있고 장미꽃이 될 수도 있고 아마 무궁화꽃으로 미루어서 미모가 아주 뛰어나진 않을 겁니다. 왜냐? 무궁화꽃이 이렇게 아주 화려하고 예쁜 건 아니죠. 그러나 무궁화꽃이 끝없이 피어나는 꽃이고 변함이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꽃의 속성 그대로. 또 소나무 가지니까 소나무도 늘 푸른 거니까 아마 변치 않게 늘 사철 푸르게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시 또 예를 보면은 하나의 몸뚱이에 다른 사람의 머리나 상반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뚱이는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일에, 어떤 회사에 사장이 둘이 될 수가 있죠. 사장이 둘이 됐을 적에 머리가 두 개 있는 거로 될 수 있습니다. 자, 사장이 둘, 그러면 몸뚱이 하나에 머리 둘, 뭐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상징적으로 이제 이런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사람이 꿈에 자신이 거인이 되어 있는 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꿈에 팔이 두 개가 아니라 팔이 네 개, 다리가 네 개가 된 꿈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상징적으로 두 개보다는 네 개. 그러면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예, 꿈의 합성 상징으로는 좋습니다. 또 발도 여러 개다 그러면은 두 개보다는 여러 개가 지탱해 주니까 좋겠죠. 이런 경우에 회사는 하나인데 서로다가 사장이라고 둘이 우긴다든지 그런 게 가능합니다. 또 이런 표상. 남성이 여성기를, 여성이 남성기를 달고 있는 꿈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해설을 어떤 일을 계약하기 전에 상대방을 유혹하는 표현이다. 어떤 일에 계약 조건이 표현되는데 상작된 표성물이다. 남성이 여성기를 달고 있다. 어떤 상대방을 유혹할 적에 남자면서도 뭔가 여성적인 상대방에게 애교를 부리거나
뭐를 좀 가져오는 쪽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근데 이렇게 그 압축되게 여기 그 압축 합성, 그런데 대표적인 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춤추는 닭의 태몽이 있습니다. 춤추는 닭. 태몽 표상이 하나의 장면으로 한 커트를 딱 보여주죠. 태몽 꿈을 꿨는데 춤추는 닭이 나온 태몽이에요. 자, 그 BBQ 회장님의 그 태몽인데 꿈에 춤추는 닭이 나왔어요. 하나의 장면으로 압축되게 보여준 거죠. 신기하게도 어떻습니까? 일생이 닭과 관계된 닭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죠. BBQ 치킨. 또 춤추는 왜 닭이냐? 춤추는 닭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느 기자가 물어보니까 자신의 춤솜씨가 엄청 뛰어나답니다. 자신이 조금만 뭐 더 했으면 H.O.T는 없었을 것이다. 내가 춤 한번 추면은 모든 직원이 다 뒤로 자빠진다. 그러니까 이 태몽에 춤추는 닭이 나왔는데 닭과 관련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본인이 춤을 잘 추는 행동 특성을 춤추는 닭으로 보여준 거죠. 참 태몽이 신비롭다는 걸 알 수 있죠. 춤추는 닭의 태몽 표상. 자,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역시 어떻습니까? 말라 비틀어지는 홍시. 별로 좋지가 않죠. 홍시가 빨갛고 탐스러워야 되는데 말라 비틀어졌으니까 결국 병을 앓다가 일찍 요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말라 비틀어진 홍시. 자,